부동산 관련된 주제가 나와요. 토론을 펼칩니다. 너무 웃겨요. 저는 그 어디에도 부동산 전문가는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김작가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인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내 안에 잠든 눈을 깨우는 7가지 법칙이라는 럭키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4살에 대학에 처음 입학을 하고요. 30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첫 취업을 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저는 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한 가지 했어요. 굉장히 저는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성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성공하고자 하는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 창업이라든가 석박사 학위 취득이라든가 전문직 자격 취득 뭐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남들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다면 나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나는 나만의 추월 차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성공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좀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럼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0년 동안 30살부터 40살까지 성공한 인물 한 1000명 정도를 인터뷰했고요. 그 중에는 대기업 CEO, 국회의원, 슈퍼개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튜브 크리에이터, 창업가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적인 성과를 보이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공통적인 질문을 꼭 한 가지씩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공통된 질문에 공통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 겸손의 말씀이시구나, 뭐 체면치레의 말씀이구나. 사실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물었을 때 제가 뭐 잘나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힘든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뭐 겸손 체면치레의 말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운이 좋았어요 말 밑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도중에 이동을 하면서 택시를 주로 탔었는데 택시 기사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저는 좀 많이 던져봤습니다. 기사님, 지난 인생이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죠. 근데 기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운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똑같은 질문인데 답변이 완전 다른 말씀에 저는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40의 나이에 좀 은퇴를 빨리 하시고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제게 어릴 적에 자주 하신 말씀이 운이 안 좋았지. 내 인생이 그래서 안 풀렸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어떤 인생이셨나요? 근데 누군가는 운 덕분에 잘 됐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운 때문에 잘 안 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운이라는 요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운이 70%, 그 다음에 3, 내가 노력한 것이 30%라는 건데, 사실 뭐 운이 7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노력 100%로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안에 최소한 1%라도 운은 있거든요. 근데 그 운을 못 만나면 그 정도의 또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그 운의 비밀을 좀 풀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이 들어온 경로 딱 4가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전적, 선천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적, 환경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 요인,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 요인인데, 첫 번째 사실 유전적과 선천적 요인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없거든요. 네. 두 번째 시대적, 환경적 요인은 좀 시대를 잘 읽는 이런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계적 요인은 이제 사람에 관한 것이고, 개인적 요인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7가지로 정리해보면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가 제가 찾은 운의 7가지 법칙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관계가 있었고 이번에도 사람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1982년에 부산에서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한 두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두 분 중 한 분은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리고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어요. 자, 정치색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982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만났던 내 지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요, 여러분, 5천만 분의 1이죠. 왜냐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근데 내 지인이 또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분, 그 확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혼자 대통령이 되는 것도 힘든데 내 지인이 대통령이 된 거니까요. 자, 이런 일이 그럼 대한민국에만 있었을까요? 자,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각각. 중국에 과거에 영어 강사와 관광 가이드로 활동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만리장성 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광 가이드를 해주고 있던 거였죠. 그때 야후 창업자인 제리 양 님을 가이드를 해줬어요. 야후 창업자인 제리 양 님을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느껴서 그분이 창업한 회사가 바로 시가총액 500조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바로 그때 영어 강사와 관광 가이드로 활동했던 분은 마윈이고요. 자,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정치였으면 이번엔 기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이버의 이혜진 대표님, 그 다음에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님. 자, 지금 네이버는 시가총액 3위예요. 그리고 카카오는 시가총액 4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3, 4위라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삼성 SDS의 입사 동기예요. 자,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뭐 그런 사례는 수없이 너무 많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우리가 저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내 주변에는 딱 나 같은 사람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려면 사실 이 윗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윗세상을 가려면 윗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윗사람이 알려줄 거잖아요. 윗세상이 어떤지, 그 다음에 가는 루트는 어떤지, 여기 가면 뭐가 있는지, 여기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너가 지금 뭘 하면 되는지.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내 주변에는 딱 나만한 사람만 있으니까 내가 위로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세르파를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세르파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고 있는 산이 어딘가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에 세계 각지의 등산가, 정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급들의 등산가 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그 팀을 꾸려서만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옆에는 바로 고산지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르파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르파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산을 올라서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예시를 조금 우리 일반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학창시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토익 시험을 많이 쳤잖아요. 근데 토익 400점인 친구가 당연히 공부를 못하니까 400점, 뭐 300점, 500점인 시절이 있겠죠? 근데 너무 웃겼던 건 뭐냐면 400점인 친구가 300점, 500점인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여러 가지 뭐 가치관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뭔가 성장, 뭐 인간관계 이런 정답이 없는 거는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주제죠. 근데 사실 여러분 토익은 객관식 사지 아니면 오지 선다형이에요. 그냥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는 거죠. 토익이 990점 만점인데 300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90점은 나는 오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답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 4명이 스터디를 하면 더 오답을 만들어서 성적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토익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학원에 다녀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고득점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비슷한 성적의 친구들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좀 사회인 이야기로 한번 좀 나와볼까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 뭐 술이라든가 차를 마시다 보면 요즘에 이제 재테크가 핫하니까 부동산 관련된 주제가 나와요. 근데 한 4명쯤 만났는데 한 명은 이제 집을 사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집을 지금 사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주제를 던진 거죠.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네 명이서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죠. 막 토론을 펼칩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웃겨요, 저는. 그 어디에도 부동산 전문가는 없었거든요. 부동산 전문가가 없는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경력과 전문성이 없는데. 자, 또 어느 날은 쇼핑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친구가 자기가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대요. 근데 옆에 또 한 친구는 너는 그럼 쇼핑몰을 창업하면 패션을 해야 될 것 같아. 또 한 친구는 너는 쇼핑몰을 창업하면 헬스 관련 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또 한 친구는 너는 쇼핑몰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 어디에도 쇼핑몰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자, 저는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부동산 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한 친구에게요, 부동산 전문가를 소개시켜 줬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는 친구에게는 쇼핑몰을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영상 강좌를 추천해 주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줬어요. 왜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미 자기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꼭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만약 못 만난다면 요즘에 사실 SNS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상이라도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모르는 윗세상이 열리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은 운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운을 부르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운을 부르는 사람을 끊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실패가 익숙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상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내가 만약에 위로 성장하려고 하고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 심지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질투를 하게 됩니다.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주변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의 성장과 성취, 성공은 훨씬 더 멀어질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분들은 너도 안 될 거야. 왜냐면 자신도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성장을 하더라도 에이, 뭔가 운이 좋았겠지, 뭐 집안에서 도와줬겠지, 돈이 많았겠지, 이렇게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물론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실패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실패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늪에 빠지다 보니까 본인이 밖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이건 본인 탓이 아니고 세상 탓, 사회 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수록 여러분의 성장도 뒤처진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공한 사람 쉽게 만날 수 없다면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봐야 한다고 했죠. 영상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책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책 한 권 겨우 한 15,000원, 16,00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작가로서 8권의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는 작가로서 3,000권 이상을 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인터뷰했잖아요. 그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제게 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와 그 사람의 인생에 담긴 책을 본다, 둘 중에 정하라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책인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 한 권은 그 한 사람이 몇 개월,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다듬고 다듬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는 사실 라이브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책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에이, 실전과 이론은 다르죠, 작가님. 맞습니다. 실전과 이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여러분, 나 혼자만 생각했을 때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요, 그 고민을 해결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생각했을 때 10%였던 확률이라 칠게요. 근데 그 책을 쓴 작가는 그걸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글로 쓰고요,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나 혼자 생각했을 때 확률이 10%였던 게 한 50%쯤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 혼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공한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없다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공한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사례로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 작가의 유튜브 시작에 굉장히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들이 바로 제게 성공한 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23명이었거든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23명을 인터뷰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자 1100만 명, 총조회수 한 30억 회를 차지한 크리에이터 23명을 인터뷰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컸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한테 유튜브 수익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구글에서 들어온 입금 계좌를 보여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은 그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유튜버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다른 구에서 어떤 뭐 강도 사건이라든가 어떤 잔인한 사건이 났다고 해서 내 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뉴스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유튜버들의 수익을 방송에서 본 게 아니라 신문상에서 본 게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제 앞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수익이 그분이 2015년 7월에 14만을 버시더라고요. 2016년 7월에 214만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7월에 498만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7월에 5,300만을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 2015년 7월에 14만원을 벌던 사람이 4년이 지나서 한 달에 7천만 원 버는 직업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심지어 그분은 뭐 학벌이 대단히 좋았던 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집안이 좋았던 분, 네트워크가 좋았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7천만 원을 버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뭐 3천만 이상 버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종종 듣잖아요. 근데 대부분 고소득자라고 불리는 변호사, 뭐 의사 이런 분들인데 그게 아니신 분들이 3천만 이상을 버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걸 저는 사실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유튜브를 하면서 별다른 재능도 그렇게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7천만 원?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제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가능성을 보고 원래 작가란 직업에서 유튜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23명을 인터뷰했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소득상이 1% 안에 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세상에 가능성을 봤고요. 제가 그 가능성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였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끊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나를 성장시켜줄 세르파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주변에서 끊어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우리가 뭐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인간관계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 모든 인간관계가 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내가 친하지만 내 자존감을 긁어먹고 내 성장을 막는 친구라면 그 인간관계는 끊어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끊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